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류심사론 9주차죠. 8주차 지난주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보느라고 아마 애들 썼을 텐데 힘들지 않았나요? 2주까지도 아마 시험을 보는 과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류심사 과목은 조금 더 내가 좀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먼저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고 싶고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 전화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다들 잘 지내는지. 그래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잘 지냈나 보는지. 박경은, 조민영 잘 지냈죠? 아연이, 수정이 잘 지냈고요. 세영미 있었어요. 시험 보느라고. 이지영, 이하슬, 정수연, 변일리도 잘 지내죠? 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 하는데 요즘 뭐라고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오늘 시간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교정 개념, 교정 이념, 교정 모델의 변천 관련돼서의 어떤 분류심사의 의미 이렇게 쭉 지내왔죠. 그렇게 분류 초저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정에서 현대 교정에서 개별추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류의 개념을 이야기했었죠. 이제 분류심사의 오늘의 과목은 그런 과정을 뚝 돌아오면서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분류심사란 정말 무엇이지 하는 거죠. 가장 이 과목의 핵심의 분야에 들어왔다 그럴까요? 본격적으로 분류심사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분류심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분류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국 이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교정 개념, 개별초우, 분류의 개념, 분류심사의 의미 쭉 오면서 지내오다 보니까 그래 맞아. 교정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부분의 이야기구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분류라는 개념이었구나. 그런데 그 분류라는 건 중요성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이야기죠, 이제.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최근에 있었던 어떤 몇 가지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과의 대화들 이렇게 통해가면서 좀 편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게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최근 한 5주 동안, 지난 5주 동안에 감염이 지속됐죠. 확진자가 계속해서 확산세를 보였는데 다행히 어제 뭐 주말이어서 그랬을까요? 조금 확진자 수가 감소를 했어요. 이게 감소 추세였으면 좋겠는데 두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더 걱정을 해서 4차 팬데믹을 염려하고 오늘부터입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은 공공부문의 모임과 어떤 회식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죠. 물론 이제 한시적인데 이게 지속이 되지 않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가 운영되도록 공공 부분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접촉도 더 많은 접촉을 해야 되고 사실 그 국민들 속에서 많은 걱정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사회 필수 인력, 그러니까 보건의료인, 경찰, 소방, 이렇게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5월부터는 일반인의 접촉도 시작된다 하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안정되려면은 우리가
9월 말쯤 되면은 전 국민 한 70% 정도가 접종을 하게 되 끝내고 그렇게 해야 11월 달 초에는 목표했던 전체 국민의 어떤 면역력 어떤 확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50대, 60대, 소위 5060보다 5060 세대가 오히려 여러분들 세대보다 2060보다 2030보다 코로나 블루를 잘 이겨냈대요. 코로나에 대한 우울증, 우울감. 이유가 뭘까요? 과연 최근에 코로나 대유행이 한국인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걸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굉장히 대대적인 조사를 했네요. 근데 결과만 하나 볼까요?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젊은 층이 50대 이상보다, 어떤 우리 사회 어떤 상위 계층이라 한다면, 경제적인 어떤 상위 계층일까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보다 더 행복의 감소세가 컸다. 그걸 충격을 더 직접적으로 받고 잘 이겨내지 못했다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등교가 중단되니까 어린아이들을 보육하는데 힘들고 또 여성 취업률도 낮아지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50대 이상이 어떻게 해서 20대, 30대보다 더 잘 이겨냈을까요? 행복에 대한 어떤 변화, 행복감에 대한 변화가 크지 않은 세대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유가 아마도 50대, 60대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과의 접촉,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패턴, 어떤 생활 습관,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그 변화를 덜 겪고 심리적 타격 또한 덜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로 평가돼요. 모르겠어요. 꼭 그럴까요? 아무튼 노년층이 젊은 세대보다 감정을 잘 다스리고 삶의 위기에 대처의 능력이 있다는 정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거죠. 많이 살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좋게 이야기하면 잘 다스리는 감정을 또는 무뎌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젊은 세대들이 그 자기의 생활 패턴들 또 정말 활발하게 움직였던 관계들 이런 것들의 어떤 단절, 소외감 이런 것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요즘 그런 때 표현을 많이 하죠. 마음의 근육, 생활의 근육 이런 게 늘리는 게 어쩌면 개인에게도 성장이 아닌가? 이해되나요? 무엇이 성장인가요? 진화론적인 어떤 설명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어떤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변화에 적응을 잘해서 잘 살아남고 뭔가 이런 부분들 이게 또 성장인가요? 그래서 생활의 어떤 근육들 이런 말 생활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헬스장 가서 며칠간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의 근육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일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요. 뱃사공이 매일의 노동을 해서 저절로 만들어진 근육 같은 거. 그럴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생활의 근육, 어떤 정신의 근육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루를 보내는데 내 하루 망쳤어. 내 하루가 소진됐어가 아니라 뭔가 축적되었어. 이런 걸 다시 좀 발견하는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이제 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응을 위해서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 이겨내는 또 스스로의 어떤 거기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생활 교육을 만드는 거고 어찌 보면 살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그런 걸로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야 늘 우울한 이야기, 코로나 블루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죠. 코로나 팬데믹 뭐 늘 따라붙은 말이 코로나 블루 이러잖아요. 자,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 걸 그랬군요. 몇 가지 한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하면서 저 시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형사정책적으로 우리 사회정책으로 제가 형사정책의 체크포인트 저걸 다시 옮겨뒀어요. 어제가 사실 법의 날이에요. 법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래도 법무부라고 하는 부처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늘 법의 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날 법의 날 행사를 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누구를 위한 날이지? 그렇죠? 누구를 위한 날이죠? 법의 날. 정말 국민을 위한 날인가요? 그런데 국민을 위한 날인지 자기들만의 어떤 잔치인지 하는 생각을 좀 너무 기분 나쁜 표현일까요? 우리 조직이 들으면.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게 잘못하면 뭐라 그러죠? 전통적으로 법의 날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법의 날이면 왜 법의 날을 정했을까요? 물론 뭐 소방의 날, 경찰의 날, 뭐 국군의 날, 조금 이따 설명할 교정의 날까지 어떤 날들을 다 정하는 건 뭘까요? 당신들 애썼으니 잔치하세요. 우리 국민들도 당신을 이해합니다. 이런 날인가요? 근데 늘 또 법의 날 그러면은 굉장히 뭐 자기들만의 어떤 상을 주고 받고 조직을 뭐 강화하고 뭔가 충성도를 높이고 그런 날로 늘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뭐 계몽하려고 하고 홍보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분 나쁘게도 어떤 지배적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확보하는 날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법의 날 당사자들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 법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에 법의 날 한번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국민의 준법 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한 날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법 잘 지키라고 하는 날인가요? 자, 한번 제가 기록한 어떤 내용 또 한 학자 이야기를 정리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튼 매년 4월 25일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법의 날인데 사실 법은 어찌 보면 그 엄격성과 복잡하게 생각되죠. 어렵다. 그 엄격성과 복잡성 그리고 늘 권력과의 연관성 같은 걸 느끼게 되죠.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국민과의 괴리가 크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법의 날이 만들어진 건 1963년 7월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 평화대회에서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 평화 이 대회에서 세계 각국의 법의 날 제정을 공고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사실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대성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법의 지배라는 시대로 왔을까요? 신분의 사회에서 어떤 국민들이, 시민이 그 자유와 권리와를 획득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의 지배가 되는, 소위 그걸 통해만이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법의 날이 국민의 준법 정신을 앙양시키고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법치주의란, 소위 법의 지배는 시민에 대한 준법 요구가 아니라 국가가 준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야기가 좀 그런가요? 국가가 더 지키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그래서 근대적 의미의 법치주의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권을 확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관련지어서 우리가 그러면 교정의 날도 있어요. 교정의 날은 매년 10월 28일입니다. 교정의 날은 우리가 해방되고 일본으로부터 우리 이제 다 이양받아서 가져오잖아요. 그랬던 날짜를 10월 28일을 교정의 날로 제정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건가요? 교도관을 위한 날로 저도 이해하고 지냈었어요. 너희들이 잘 지키고 처우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정말로 국가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되고, 거기에서 애쓴 우리 직원들은 표창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엄정하게 잘 지키길 바라고, 그런 뜻으로 지내왔는 그런 교정의 날로 생각해 왔고, 당신들을 위한 잔치였었어요. 늘 교정의 날에는 전국 무도대회도 열리고, 수용자들의 물론 애쓴 물건들에 대한 교정작품 전시회도 하고 하지만, 교정인들을 치하하고 상도 주고, 또 그날만큼은 조금 하루 잔치 같은, 맞는 건가요? 필요하지만 보다 더 의미를 새겨보자면, 교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검토, 그런 걸 가져야 되는 날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제 법의 날을 지내면서 생각해본 이야기 드립니다. 교정의 날, 우리가 분류심사론 하다 보면 분류심사론뿐만 아니라 교정을 공부하면서 보면 늘 밖에서 비춰지는 교도관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또 안에 있는 수용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늘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분류라는 개념, 분류 심사의 의미하고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결국은 답은 교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 하는 것들이죠. 거기에서 분류라는 어떤 역할을 해? 우리는 그걸 잘하기 위해서 분류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들이죠. 이 시간 끝에 하나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저는 엊그제 사실 약간의 호사를 했어요. 문화적 호사라 그럴까요?
언론에서 뉴스에서 보셨나요? 최근에 이걸 하고 있어요. 시카고라고 하는 뮤지컬. 꽤 비용이 비싼 비용이 좀 꽤 들죠. 그래서 생각을 못했는데 제 친구가 초대권을 보내줘서 시카고를 봤습니다. 아마 제가 한번 보길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증사진. 굉장히 좌석 배치도 칸칸이 떼서 2명 앉고 떼고 1명 앉고 떼고 2명 앉고 이런 식의 배치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철저히 마스크 이렇게 못 내리도록 관리도 하고. 재미있게 봤던 이유는 그냥 뮤지컬에 저는 시카고라고 하는 부분에 그 이야기만 들었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보니까 1920년대 미국에 있는 쿡카운티 교도소라고 하는 걸 배경으로 내용으로 쓴 거예요. 여성 살인자들. 이 내용으로 내용으로 만들어진 거에서 언뜻 교도소, 그다음에 교도소를 관리하는 사람들과의 관련성, 이건 관심이 있어서도 보여지잖아요. 왜냐하면 늘 볼 때마다 대부분의 예전에 영화들,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어쩜 이렇게 교도소장들은 파렴치한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어딜 가면 교도소장으로 소개를 하면 소장 같지가 않으세요? 이 표현을 들어요. 칭찬인가요? 엉뚱하게 좀 서글픔인가요? 들을 때마다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이렇게 비춰진 것이 가장 잘못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최근에는 미국의 헐리우드식 영화들, 늘 교도소를 배경으로 하면은, 어떤 폭력, 섹스, 이것과 재미와에 관련된 것. 또 우리가 교도소가 오해되는 것들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뭔가 우리 독립투사들 이런 사람들을 가둬서 가혹한 고문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인권 침해 부분들, 해방 이후에도 늘 정치적 탄압의 장소, 상대방을 일단 탄압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어찌 보면 이용했다. 그 이후에도 오랜 동안에 갖게 되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우리의 어떤 정치 문화, 그런 공권력의 시대에 늘 인권의 사각지대란 말을 듣게 됐는, 뭔가 공정치 못한 그런 것들과 교도소가 맞물려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뮤지컬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일단 재미있어요. 보세요. 기회가 된다면. 어제 가서 보고 왔는데 서울의 신도림동이죠.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했는데 2시간 반쯤 본 것 같아요. 그런데 90% 정도가 20대, 30대 초반 같아요. 아무튼 거기 있는 관람객 전체 중에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 와이프가 나이가 제일 많다고 둘이 생각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 또래들이 굉장히 축제처럼 같이 재미있게 그걸 관람을 저하고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냥 같이 즐기고 있고. 아무튼 재미있었습니다. 나름 저는 또 교정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할게요.